우리는 2장에서 학문을 위한 터다지기 내지 기초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항목들도 중요하지만은 작은 마음, 큰 마음이라는 것이 학문을 시작하는 터다지기로서는 아주 중요하다. 학문을 하려면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나는 게을러서 능력이 모자라 학문을 한다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놀고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잡아가지 않고 염라대왕은 뭘 하는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이 이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죄인을 징치하는 임무를 잠시 내게 맡긴다면 추상 같은 호령을 하리라.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위해 마련한 자리를 함부로 차지하고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서 놀고 먹겠다니 용서할 수 없다. 겨루기 능력이 모자라면 학문을 하겠다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 학문을 한다면서 학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 지금 당장 지옥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엄벌하리라. 염라대왕이 내한테 원한을 위임한다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면박을 당합니다.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고 능력이 모자라길 바라서 모자란 것은 아니다. 불량에 타고난 것을 너무 마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알게 되어 부끄러운 무릅쓰고 고백한 것을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고 몰아치기만 할 수는 없다. 놀고 먹겠다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언사로 보아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학문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절대적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변은 학문의 길은 한 가닥이 아니어서 막히면 돌아갈 수 있다. 한쪽으로 치면 반전이 일어난다. 게으르고 무능한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제자는 후진은 없다. 미흡하거나 잘못되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부지런 노력했다 다짐해 기대이성된 발령 다음 세대 여건이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게으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면박이 이어져 이런 말까지 하는 듣고 나는 생각을 얕게 하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게으름이나 무능은 타고난 불량이므로 나무리지 말라고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과 무능과 유능한 것은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해괴한 숙명론입니다. 사람이 우습게 되고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문을 한다는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과 유능함과 무능함과 유능함과는 것은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선택이고 자기 책임이요. 이것을 밝혀 논하는 학문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 실증적이거나 과학 연구를 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분야를 넘어선 특성에 대해서 대단한 갖추.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한계를 넘어서는 학문은 해야 합니다. 그 단락의 문장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문과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의 논의의 출발점이 새로운 학문이라는 게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발심성불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 작심삼일은 작은 마음이고 작은 학문이고 발심성불이 큰 마음이고 큰 학문입니다. 작심은 작은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작은 일을 사흘쯤 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은 성취감을 느껴서 그만두게 되거나 실증이 나서 그만두게 돼요. 작심삼일은 둘 중에도. 그러면 게으름이 생기고 능력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발심성불할 때 발심은 큰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처음 불도에 의지하는 사람 보고 성불하십시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석가모니 이래로 성불했다는 말을 사람 머리 떠오르는데 어떻게 초심자에게 성불하십시오 하고 말해요. 예, 성불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못해도 손해볼 건 없어요. 성불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돼요.
큰 목표는 성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불은 일생의 고합이고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음 생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크나큰 소망입니다. 예, 성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고 물으면 아니 이 생에 다 하지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된다고. 석가모니들도 이 세상에 여러 번 태어나서 한 번만에 성불한 게 아니다. 여러 번 태어나서 맞춤내 성불했는데 어떻게 이번 생만 살아보고 성불은 가망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엄청난 소리죠.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지만 우리에게 크나큰 임무를 안겨주고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겨우 사흘 해보고 성사해보를 말하는 것이 작심삼일입니다. 겨우 사흘 해보고 성사해보를 말할 수는 없고 게으름이나 무능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면 모든 장애가 없어집니다. 마침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를 부지런히 앞에서 인도하고 줄곧 커지는 능력이 뒤에서 밉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에서 일체 유심조란 말이 좀 지나칠지 몰라도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마음을 안 먹어놓고 능력이 없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겁한 소리죠. 학문에도 작심삼일의 학문과 발심성불의 학문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의 학문과 발심성불의 학문이 있어요. 어느 것을 할 것이냐를 정해야 돼요. 학문 터다지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작심삼일의 학문을 하려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사흘 해보고 안 되겠다. 학문이랑 별거 없다. 하고 손 털고 나서면 우습다. 자기가 손낼 뿐 아니라 학문에 대한 모독이다. 어느 쪽을 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작심삼일의 학문을 하겠다는 목표를 한정하고 작은 마음이 되면 사흘을 넘기기 전에 나는 게을러서 능력이 모자라라고 하면서 놀고 먹고 싶어집니다. 조그만 거 이루고 발심 성불의 학문을 하려고 나서면 큰 마음을 먹으면 기대가 부풀고 감격이 넘쳐 앞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 즐거워집니다.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학문을 왜 하느냐?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왜 그 짓을 하겠어요? 안 해도 된 일 할 때는 즐거워서 하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해요?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게 즐거우니까 하고. 기대가 부풀고 감격이 넘치는 양상을 어떻게 말할까? 예. 즐거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늘에서 무지개가 여러 무지개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기대하고 이러고 한다고 하면 말이 지나칩니다. 천지가 고요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경지에 이른다고 하면 또 말이 많이 모자랍니다. 내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차차 드러나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적중한 말입니다. 설명을 더하지 않고 스스로 체험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즐거워서 하는 거죠. 하면 더 즐거워져요. 또 진전이 발동에 걸리면 진전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세계문학 백문백답, 예, 즐거워서 발도에 열려서 계속 하는 게 밖에 안 됐어요. 마음은 작게도 크게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작게 먹으면 쪼그라들어 괴로워집니다. 마음을 작게 먹고 학문이 즐거운 것을 알아차릴 수는 없어요. 학문이 본래 즐거우냐 괴로우냐 하는 객관적인 이야기는 있을 수 없어요. 예,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마음을 작게 먹으면 괴롭고 크게 먹으면 즐거워요. 마음을 크게 먹으면 놀라운 경지에 이르러 너무나 즐겁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뭐 하나만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대목이 학문 터다지기에서는 지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관해서 토론합시다. 네, 예, 좀. 선생님께서 학문을 시작하실 때 그럼 발심성불의 마음으로 학문을 예, 학문을 시작할 때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즐거워서 그만둘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뭐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이 알고 살려면 한 번 살아보고 다음 살아야 되는데 두 번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연습이고 다음에는 본 경기다. 없어요. 학문도 그래요. 그러나 큰 마음 먹고 시작하면 하는 동안에 즐거워져요. 그 선생님 저기 학자어생에서 사마천은 발분저서라를 말씀하셨잖아요. 발분하고 발심은 학문에서 예. 그런데 이제 발심으로 하다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때에는 발분도 하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발심하지 않고 발분해도 소용없고 발심한 후에 발분하면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발심이 1차적이고 기본적인 거고 발분은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분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분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비뚤어진 판단을 할 염려가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하게 발분하면 더 삐뚤어져요. 모처럼 했는데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냈는데 자세히 들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한은 흉노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대결하는데 흉노의 역사를 부당하게 꾸겨가지고 사람 한 사람의 생애와 같은 전에다 집어였어요. 그것은 사실의 왜곡이고 진실의 배신입니다. 흉노에 대한 우리 모든 나쁜 선입과 악담이 거기서부터 비롯되어 있어요. 예, 흉노와 한은 대등한 위치에 있었어요. 한이 흉노를 치는 것은 정당하고 흉노가 한을 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요. 그래서 발분저서를 하면서 한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흉노에 항복한 장수를 옹호하다가 거세를 당하는 형벌을 겪었으면서도 한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동기가 개재돼서 역사를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발분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비뚤어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쓰면서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전쟁을 다루는데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전쟁을 대등하게 다루었어요. 물론 그리스 편을 들어도 페르시아가 어떤 전쟁을 다 인정했는데 사마천은 흉노를 그렇게 격하시겠어요. 그렇게 흉노를 격하시키면 한이 흉노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걷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법성계 얘기를 들어서 주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마음을 바라는 것이 바른 깨달음을 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발심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도달점이 언제란 말은 발심성불에는 없어요. 이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해야 된다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생에라도 된다. 그러니까 이 생에 안 해보고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소리 하지 말으라는 거죠.
굉장한 이야기죠. 거짓말 치고 심한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용기와 포부를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는 하는 말을 원천적으로 없애줘요. 어떻게 게으르고 원천이 없는지 아느냐? 네가 해보지도 않고. 해보면 부지런해지고 능력이 생긴다. 얼마나 해보느냐? 예, 다음 생까지 해보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선생을 만났더니 자기는 이 생에 도를 다 못 닦았어. 다음 생에는 뭘 바라느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조실 부모하고 일찍이 불문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래. 그러니까 태어나되 조실 부모할 수 있는 조건에 태어나야 된다. 참 이상한 말이죠. 조실 부모해야 불문에 일찍 들어갈 수 있다. 자기가 왜 이 생에는 별 성과가 없느냐 하면 불문에 너무 늦게 들어올 것 같다. 그 사람 말이 안 된다고도 하겠지만은 이 생에 이루지 못한 생을 내가 이 세상에는 여기까지밖에 도를 못 닦았는데 다음 생에 닦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의 사실 여부를 따져서 굉장히 평가할 만한 자세예요. 그런 이제 말씀들은 이제 뭐 발심 성불을 하면은 발심에서 목표가 성불이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뚜렷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붙여지는 게 목표다 하는 게 제시가 되니까 또 율법 같은 경우도 성인으로 이제 기필한다, 성인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뚜렷하게 성인이라는 게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발심 학문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학문이라는 발심 학문이라는 그랬을 때는 성문을 어떤 것을 이루려는 걸 제일 큰 걸로 삼아야 될까 이런 게 좀 막연한 느낌을 아주 예, 그런 문제 막연하다, 목표가 막연하다. 그 막연한 목표를 좀 더 의미가 있고 내용 있게 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책임이다 말할 수 있고 큰 걸 이루려고 하다가 성불을 하려고 하다가 못해도 손해본 건 없다. 그렇죠? 손해본 건 없어요. 그러니 너 되지도 않을 얘기해서 사람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성불은 못하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다 뜻대로 되거나 적어도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거나 남에게 좋은 소리 듣거나 그렇죠. 그래서 학문을 크게 하려고 하면서 우선은 뭐 작은 것도 다루고 하지만은 그런 원대한 장기적인 조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값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 덜 구애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글인가 이동무가 썼는데 군자는 크게 분노하는 것만 하지 작은 분노를 하지 말자. 작은 분노를 하지 말자. 그래서 사람들 전부 작은 일에만 분노를 해요. 큰 일에는 분노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분노하면은 여기 썼죠. 당장 옆에 사람하고 불화해요. 작은 분노는 되게 옆에 사람하고 생기는 분쟁이거든. 크게 분노하면 많은 동지가 생겨요. 큰 학문을 하는 것과 작은 학문을 비하면 작은 문제를 시비해서 학문거리를 삼으면 그걸 쓸데없이 작은 문제를 다투게 돼요. 크게 생각하면 가까이 사람은 다투는 의미 없고 동지가 생기고 모두 고마워해요. 우리 언론들도 아까 말했듯이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분노해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본의 악인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아까 공자 당년에도 도척이 있었다 옛날 사람 말하잖아요. 예, 일본의 그런
악인의 이상한 소리에 대해서 신경을 덜 깨가지고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거 일일이 다 싸우면 작은 분노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과거 역사에, 가까운 역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고. 소수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면서 부안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저는 소수자예요. 지난번에 내 책 낸 대등을 화합에서 일본 사람이 얼마나 선량하냐에 대해서 내가 아는 그 교수 몇 사람을 ABC를 들어서 말했어요. 대부분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인데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한국이나 중국에서 좀 더 떠들어주면 우리가 숨쉬기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를 국립대학 교수가 사신에서라도 서기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연호를 써라. 이렇게 문부상에서 공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교수는 나는 그걸 따를 수도 없고 반대도 할 수 없어서 가보니 언론이 하는 간지를 쓴다는 거예요. 서기를 쓰면 안 된다 했거든. 연호를 쓰라 그랬거든. 간지는 쓰라 말한 말이 없이 자기는 사신에서도 간지를 쓴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핍박당하고 있는 걸 세상에 모르니까 한국에 가서 조금 더 떠들어주면 우리가 숨쉬기 낫겠다 그래요. 국립대학 교수가 그래요. 편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편지 사신에서도. 동경대학교 정년 퇴임 교수 명단이 나와요. 내가 있을 때. 다 소하 몇 년인데 1930 몇 년이 가끔 썼겠어요. 자기가 같은 해인데 소화 몇 년 하든지 1930 몇 년은 자기 선택이요. 인문사회계 교수는 한 명도 서기를 선택하지 못해요. 자연과학 교수 중에서 정부방침어기로 서기를 쓴 사람은 서기를 그냥 써놨어요. 그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까지 다 가해자를 몰아서 욕하면 안 돼요. 임진왜란 때도 끌려온 일본 병사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일본 병사들은 사람 죽이러 온 기계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일본 병사들이 우리 백성과 함께 피해자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몰라도 어디서 보니까 임진왜란 동안에 전사자가 우리 쪽에 한 20만, 일본이 한 20만 된다 그래요. 여기 와서 죽은 일본 20만의 일본인 전사들은 아무도 아쉬워하지도 않고 추도하지도 않고 옹호하지도 않아요. 우리 쪽의 전사자는 그래도 우리가 아쉬워하고 추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20만 개죽음을 당한 사람이 정말 억울한 거죠. 그걸 누가 추도해주고 누가 옆에해주고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일본은 안 하니까. 예, 일본인 대다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전부 무슨 나쁜 놈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일본인 전체를 그냥 나쁜 놈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예, 나쁜 놈 다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사회도 요즘은 무슨 자식 죽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그 어느 때든 있었어요, 과거에도. 인간성을 전부 개조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대서특필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냐, 요즘 사람은 다 그렇냐 하는 것은 부당한 확대예요, 해석이. 왜 일본 사람이 그런 나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내가 일본 가서 강연하면서 한일 양국에 악인의 악행을 비교하지 말자. 악인의 악행을 비교하지 말자. 가장 선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그래서 내가 일본에 와서 누가 일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게 그거다. 그래서 만행짜리 비치려면 여기 후사 위키치가 있어요. 일본이 이 사람을 제일 훌륭하다 하는데 이 사람 별로 훌륭하지 않는다. 안도 시에이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 악인의 악행을 비교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때 아스하라라는 그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독가스를 뿌려서 도교신에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거 10분 전에 내가 그걸 통과했어요. 그 사람하고 한국의 성수대교를 잘못 만들어서 다리가 무너지게 한 사람, 그때 무너졌어요. 누가 더 악행인가 비교하지 말자. 예, 악인의 악행을 비교하지 말고 가장 선인만 비교하자고 했어요. 일본에 와서 내 임무는 일본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냐 이걸 찾는 것이 내 임무였다. 드디어 찾아냈다. 안도시에이키가 제일 훌륭하다 그랬어요. 안등창익. 안등창익은 일본에서는 안 알아줘요. 왜냐하면 신도를 되게 나무랬어요. 그리고 아이누인이 일본인보다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일본의 국수주의와 정반대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안 알아줘요. 우리 국내에서나 일본에 관해서나 세계에서나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는 게 좋아요. 그건 적당히 무시하는 게.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로 노토리우스, 악명이 높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달성시켜주고 있어요. 자기가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토리우스, 악명이 높기를 바라고. 미국 그 교수도 악명이 높기를 바라는 거 외에 다른, 물론 일본 사람이 돈 받아 먹었다는 게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그래 하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그렇게 다 달성시켜줘요? 그건 그냥 곁다리 끝나고요. 네. 성불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불한 사람이 우리 역사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제 그게 상대적인 문제인데, 웬만한 스님은 다 깨달았다 해요. 오도성도 있고, 그것과 석가모니의 성불이 있고, 어느 정도 질적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그런 정도를 가지고 뒤에 사람이 막 떠드니까 석가모니 성불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불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석가모니의 경전을 도저히 못했다 하면 성불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불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나쁠 건 없다 이 말이에요.